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유튜브 채널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54세 되는 여자분의 사주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54세 여자분인데 신해년 갑오월 개요일 희미시에 태어난 분입니다. 자, 이 여자분은 5월 미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사주 길 잡기가 쉽지 않은 사주인데 약간 신약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신약하기 때문에 일지에는 인성을 용신으로 쓰고 관을 희신으로 써서 이 사주가 관인상생이 되는 사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주 격을 잡을 때 용신을 잡을 때 인성이 용신인 경우는 관인상생이 돼야만 좋은 사주가 되고 재성이 용신인 경우는 식신생재가 돼야만 좋은 사주가 되고 관이 용신일 때는 재생관이 돼야만 좋은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거의 합격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사주가 될 수가 없고 인생 자체가 힘들게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사주는 다행히도 시에서 관성을 만나서 관인상생이 되는 사주가 됐기 때문에 격이 좋아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우리가 이제 격이 있고 용신이 있는데 격과 용신은 별개 문제거든요. 격은 그래서 5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격이 도화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예술적 재능이 있는 경우 초년의 을미대운에는 재성운이기 때문에 본분을 게을리하고 학업은 부진해지고 유흥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인수가 용신이기 때문에 학문으로서 세상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초년운이 좋지 못해서 일찍 학업을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마음속에는 학문에 대한 아쉬움이 아마 성취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분이 그나마 다행히도 17세 되는 병신대부터는 금운을 만나서 인성운을 만나서 계속 울로가 길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병신대운, 신대운부터 인성운을 만나기 때문에 이때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오는 27세 정유대운은 이것이 인성운이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새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공부를 하는 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유, 무술, 기해, 지금 기해대운에 들어와 있는데 계속 이 사주는 재성이 얼핏 보기에는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재성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은 제가 24년 전에 이 공부를 처음 할 때도 오행 숫자 헤아리는 분들이 가끔 있었는데 오행 숫자로만 보면은 이 재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주는 명리학이라는 것은 오행 숫자로 가지고 판단하는 학문이 아니고 천변만화하는 기운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이 10간 12주는 그걸 상징적인 기호일 뿐이기 때문에 그 기운의 변화를 느끼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오행의 숫자를 헤아려서 사주를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방식이고 그것은 우리가 구구단으로 미적분을 푸는 무한 발상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재성의 기운이 강하고 일주가 일간이 약간 약한 사주로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시에 용신과 희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제 또 인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는 어머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내 가정에 살림도 챙겨주시고 또 오중에 기토가 자리 잡고 있으면 이분이 기미시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오중에 기토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모가 내 자식을 양육하는데 크게 역할을 한다 이런 뜻도 돼요. 왜냐하면 오중에 기토가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이분은 어머니가 나의 든든한 협력자고
수호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한테 자녀는 둘이 있는데 연간에 있는 해중 간목은 아들이 되고 시기에 있는 기미는 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중의 간목은 연간에 연주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비록 자식이지만은 왠지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어련처럼 느껴지는 약간은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자식이고 시에 있는 기미는 그야말로 자식이 시주에 있으니까 자식다운 자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자녀가 있지만은 큰 아들은 나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연이 그만큼 약해지는 것이고요. 둘째로 태어난 따님은 자식 자리에서 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인연이 깊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둘째 자녀도 양인의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녀도 굉장히 위험 있고 당당하고 그리고 굉장히 의지력이 강하고 목표의식이 뚜렷한 자녀분이 자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분은 운로가 좋기 때문에 초년 을미대운을 빼고는 그 이후부터 결혼을 한 이후부터는 계속 운로가 좋기 때문에 비록 신약하다고는 하지만은 보통 신약한 사주는 재가 되게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족해질 수 없는데 이 사주는 신약하지만 약간 신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화된 사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비록 신약하지만 운로가 잘 형성이 되면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질 수 있는 그런 사주를 타고났거든요. 그래서 배우자복, 자녀복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해질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사주를 타고났는데 이분은 경제활동을 나이가 늦은 나이까지 왕성하게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신축대운이면 몇 살이 되죠? 67세에 들어오나요? 네, 신축대운에 축대운에 들어오면은 이분은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그때부터는 쉬는 눈이에요. 왜 축대운에 경제활동을 중단하는지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은 왜 그때 축대운에는 이 사람이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조용히 쉬게 될까?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답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민대운, 77세에 들어오는 이민대운에 인대운에 들어오게 되면 이때 건강이 이제 안 좋아지고 이때부터는 이제 운세가 이제 기울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건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경제적으로도 지출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초년에 잠깐 운로가 좋지 않아서 당황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병신대운의 신대운 결혼이 이루어지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삶 자체가 그냥 항상 발전하고 보람 있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지에 인성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이 용신이기 때문에 이분은 그 유금이 수옥살과 현침살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의학과 인연이 깊다.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의학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좋은 사주를 타고나신 분이다. 그래서 특히 배우자복과 자녀복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그리고 특히 친정어머니가 일지에 붙어있기 때문에 친정어머니 옆에서 살게 되면 더더욱더 이분한테는 좋은 결과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네요.